현재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올린 영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의 편집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잘라내고 있습니다. 재편집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경우인데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 앞전 내용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국여지 성남 이 책을 보면 항상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전하가 즉위하신 10년 무술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술년이라는 이 간지의 연대가 이제 잘못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전하가 즉위하신 10년 무술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책을 편찬한 사람이 이제 양성지이다. 그리고 시인 등이 이제 동문선을 이제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지가 이제 책을 이제 바친 연도가 이제 무술년인데 이 무술년에 이제 임금을 이제 따져보면은 성종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선 국왕을 요래 보면 1469년에서 1494년에 제9대 성종이 제위한 이분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1358년이라고 앞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성종을 적어보니까 1478년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1478년을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10을 하니까 1468년이 이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68년이니까 요 간지는 없고 성종의 제위 기간을 다시 보면은 1469년이 되니까 계산기로 이제 확인해 보면 1468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해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 구독자분이 이제 10년이 아니라 이제 9년으로 이제 빼면 이제 맞을 거다 이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면 1469년이라고 이제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제작 중에 이제 잘못된 부분은 이제 구독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가 이제 힘들게 영상을 제작했지만 내리는 경우가 이제 많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전하가 즉위하신 10년 무술년에서 이 무술년이 앞전에 계산에는 같이 이제 1469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태조가 나라를 창립한 연대가 아니라 조선의 이제 성종 제9대 기록인 것을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동 여지성남에 보면 동국여지 성남 서문이라는 내용이 있고 뭐 진중동국 여지 성남 서문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 이제 신중동국 서문 이것을 이제 선택해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동국여지 성남은 우리 성종 대왕조에 편찬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앞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국여지 성남이 성종이 이제 편찬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동국여지 성남 이제 서문에 이제 아래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성화 기원 17년 창녕 신축 4월 하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나라의 이제 황제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서거정은 절하고 머리를 좋아하면 상가 서문을 쓰나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국여지 성남은 서거정이 이 서문을 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성화라는 분한테 이 서문의 내용을 이제 바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신중 동국여지 성남 서문에 보면 동국여지 성남은 성종대왕이 편찬한 것인데 동국여지 성남에 바치는 내용에 이제 글을 보면 또 성화라는 분이 이제 서거정이 머리를 조아리고 상가 서문을 이제
쓰나이다, 이제 바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는 보면은,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사마나 대응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이 한반도에 이제 비장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한반도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대륙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제 아리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이 백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백제의 내용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자, 백제는 서남으로 바다, 동으로는 지리산, 자, 북으로는 한강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백제의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 삼국시대 내용을 현재 검색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지도에 이제 지명과 그 강력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백제의 영역이고, 그 노랗게 되어 있는 게 가야하고, 이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신라고, 붉은색 계통이 이제 고구려 영역이다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백제 전성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37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쪽에 보면 고구려의 전성기 되어 있고, 476년에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신라의 전성기로 되어 있고, 576년이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의 전성기 이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의 이제 강약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이제 백제의 위치와 강력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 백제의 이제 강력과 이제 지리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백제는 서남으로는 이제 바다, 동으로는 지리산,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전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사실 이제 백제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로 따지면은, 이렇게 서쪽 지방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의 내용에, 백제가 강력이 이제 서남이라고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다를 이제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서남으로 바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백제가 이제 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서남이면은 백제 땅에 이제 방해로 이제 십자로 이렇게 껐을 때 서남이면은 서쪽에 이제 남쪽이니까 이쪽 방향을 이렇게 의미하죠. 여기가 이제 서남이 되는데, 사실 이제 백제의 이제 위치로 이렇게 보면은, 서남이 이제 바다는 맞는데, 오히려 이제 서쪽 이쪽 부분이 바다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서쪽이 이제 바다라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서남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백제가 있는 위치는 이 서쪽은 바다가 아니다. 즉, 바다는 서남만 이제 위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한반도로 비정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서쪽이 이제 바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서의 기록을 보면, 서남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쪽 부분이 바다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구글어서 이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구글어서 지도를 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우측에 보면 이제 N이 이제 북쪽으로 돼 있고, 이 방위가 항상 이 북쪽 방향이 이 지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 지도를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돌려봅니다. 돌리면은 대만이 대륙이 중국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로 기준을 했을 때, 백제의 위치가 이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바다의 이제 영역을 이제 설명한다 그런 내용이 됐으니까 여기 서남 부분에 이제 바다였다 이제 이런 설명 내용이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백제 위치를 보면 서쪽이 여기가 바다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백제의 강약이 이제 서남에 이제 바다가 있다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서쪽에 바다를 차지했다 그렇게 기록하면 더 수월하고 맞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서남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근데 대륙적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백제의 위치가 한 이쯤에 있었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전라도라고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륙적으로 봤을 때 이 백제의 위치가 이 지점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서쪽에는 보면은 여기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헌 기록에 서쪽에 바다까지 이렇게 적을 이유는 없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백제의 아래쪽이 보면 이 바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서쪽의 지방의 남쪽 부근에도 이제 바다까지 이제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까지 이제 차지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가 위치가 이제 한반도로 이제 비정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쪽 부분이 이제 될지는 몰라도 실제 그 문헌의 기록으로 백제가 그래서 서남 쪽으로 이제 바다까지 이제 그 영역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여기에 있다면 당연히 이쪽 이렇게 지방은 이제 신라가 이제 된다. 그리고 이 위쪽은 이제 고구려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동국예지성남이 백제는 서남으로 바다까지 차지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동으로는 지리산, 북으로는 한강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대륙 지명에 제가 양재강을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재강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양재강 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한시 있는 이 부분이 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국예지 성남에도 백제가 있는 지역에 이 땅의 북쪽 부분이 이제 한강까지 이제 차지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리산까지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산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산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맥이 혹시 지리산이 아닐까요? 이 산이 이제 지리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푸른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리산이 아닌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설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는 동으로는 바다이고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른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북으로는 유화를 넘어선다. 여기서 보면 이 유화라는 이 말 때문에 이게 한반도로 이제 주장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륙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유화의 지명이 대륙의 이제 서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럼 백제는 서남으로는 바다, 동으로는 지리산, 북으로는 한강에 이른다. 그러나 삼국이 강토가 비등하여 서로 위가 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땅은 동남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여기다 보면 또 동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동쪽이 더 바다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동쪽이 바다가 더 큰데 왜 또 하필 동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동남이면 현재 한반도 상했대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럼 동남만 이제 바다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륙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 방향도 맞지 않습니까? 요 일대가 이제 지리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백제 땅이었다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신라 땅이 자 이곳을 양자강 기준에서 이 아래쪽까지 이것이 이제 신라였다면 자, 이 방향 보세요. 이게 여기가 동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라 보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서쪽으로 이제 지리산까지가 신라 영역이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것으로 보면 다시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지리산이라고 보니까 서쪽으로는 지리산이고 동남으로는 이제 바다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 한반도로 이제 비정을 해도 보면 요 중간 부분이 여기가 이제 지리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대륙을 비정했을 때 이제 비슷한 위치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륙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고구려 영역이 동으로는 바다이고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며 서북으로는 요하를 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고구려를 한번 비정을 해봅시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그러면 동쪽 바다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서쪽으로는 요하에 이르렀다 그러면 서쪽은 이쪽 부분이니까 요하가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하가 있어야 이제 고구려 영역이 여기는 이제 신라이고 여기는 이제 백제 땅이고 그리고 고구려 영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자세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영역이 또 아래쪽으로 남으로는 이제 한강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강이라고 제가 우한시가 항상 한강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고구려 영역이 여기 양저강까지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록의 기록으로 제가 고구려의 강역이 예전에 이제 양자강까지 차지했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요하가 우리는 보통 한반도로 이제 비정을 했을 때 우리는 요하가 보통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하나 그러나 그 동국여지 성남의 이제 기록으로 이제 예측해 보면 요하가 여기에 이 한반도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륙 그 항하에 이 물줄기를 이제 이렇게 예측을 그려보면은 이 항하에 이제 서쪽 부분에 이제 요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측되는 그런 기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백제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맞고 신라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고구려는 실록의 내용으로 이렇게 양자강까지 이제 차지했고 이제 요하까지도 이제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고구려 땅이 이렇게 비정이 돼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당나라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맞겠죠. 당나라는 여기에 푹 꺼진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당나라라는 거죠. 여기서 나와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한 대륙의 요 내용을 여기 한반도 쪽으로 옮기면, 앞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는 역사관으로 백제는 이쪽 부분이 되고 신라는 뭐 이쪽 부분이 되고 고구려 영역은 이쪽 위쪽 부분이 된다. 이제 그렇게
비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백제고, 이곳이 이제 신라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구려다. 이렇게 한반도로 이제 비정했을 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세의 설명에 이제 보면 이 요하라는 이제 위치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요하가 우리가 보통 한반도 이 꼭대기에 이제 요하인지 아니면 황하의 왼쪽 편에 여기에 이제 요하인 것인가 이것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이 요하의 이제 위치만 이제 찾는다면 바로 이제 한반도 이제 삼한의 위치인가 그러면 대륙의 이제 삼한의 위치인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 처음에 찍을 때 제 채널 사이트를 영상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편집해가 이제 잘라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영상 올린 지가 한 12시간 됐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아직도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편집 기능의 영예가 이렇게 커트해가 잘라내니까 이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된 부분을 제 구독자님도 지적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요한 말은 그러니까 출처를 좀 밝혀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동국예지 성남 서문에 보면 이제 대륙이 맞다면 우리 동방은 당군이 나라를 처음 세우고 기자가 봉합을 받았는데 모두 평양에 도읍했다. 이 내용이 대륙이 되는 거고 그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제 대륙이냐 이제 한반도로 가냐 이제 그 차이점인데 그렇다면 여기 이제 삼한을 또 비정을 해놨으니까 이 삼한도 대륙이냐 한반도냐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키사이트에 이제 철원군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이 내용 좀 확인해 보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의 내용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이상하냐면 철원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한반도의 강원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군이다. 한반도 한가운데서 살면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왔으며 활의 후예를 따라 고구려의 수도였다.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서북부를 포함한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의선의 철도가 도라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이상하냐면은 철원군이 이제 고구려의 이제 수도였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철원군이라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통 우리는 이제 서울이 있는 위치가 이제 경기도이고 여기 이제 철원이 이제 강원도라고 설명하죠. 근데 이 강원도는 이쪽에 이제 표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원이 이제 행정상으로 이제 강원도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강원도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철원군이 예전에는 고구려의 수도였다고 하네요. 자, 이제 고구려의 수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서울신문의 내용인데 조금 더 큰 이미지로 볼까요? 이미지가 작아가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고구려의 이제 수도라고 이제 도읍지라고 됐으니까 여기 뭐 동명왕 때 보면은 환인 여기가 이제 수도였다 그러고 유리왕 시대에는 이제 지반이라고 되어 있고 동천왕 시대 때는 여기 평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이미지를 볼게요. 요새는 이제 새로 비정한 고구려 도읍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천왕 247에서 342년은 환인이라고 되어 있고 장서왕 때는 여기 요양 여기가 이제 수도였고
고구 원왕 때에는 342년, 427년에는 여기 지반이가 돼 있고, 평건왕이 586년에도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할 쯤에는 여기에 수도가 이제 평양이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위키백과 내용을 보면은, 보통 우리 서울이 이쪽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철원군이라고 하면, 이 철원이 여기 이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고구려 수도가 될 수가 없죠. 이 도대체 왜 이 철원군이 고구려 수도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역사안에서 이리 보면은 이제 고구려 천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 나라의 중심을 옮기다, 뭐 고구려의 도성이 되어 있고, 고구려가 행한 도읍 이전을 말한다. 예,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졸본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의 건국지역은 졸본청 비류수라고도 하고 이곳을 중국 요령성의 환인지역이라고 합니다. 환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동천왕 247년, 342년 여기 환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수도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성으로 천도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졸본에 자리하고 있던 고구려의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류왕 때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그 위치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국내성이라고 하니까 요거 보면 여기 쪽에 이미지인가요? 여기 뭐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국내성으로 이제 천도를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졸반에 자리하고 있던 고구려의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졸본이네요. 여기는 뭐 졸본이라는 거는 이제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확인이 좀 어려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이제 국내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또 국내성이라고 하네요. 고구려의 지방 지역을 오랫동안 도읍으로 삼아 발전했다. 지방 지역의 고구려의 도성은 편시성이 국내성과 방어성이 환도성 체제로 운영된다. 국내성은 지금의 압록강과 통구하가 만나는 지점에 도올로산이 방영의 성이다. 두 물길이 자연스럽게 성의 해자 역할을 하도록 조성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대명구 압록강을 이제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압록강이 되게 되니까 지반이 뭐 이쯤이나 여기 요 근방에 그러면 뭐 수도를 했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요. 여기 보면 산성 자성 내부에는 왕궁터를 비롯해 고구려 당시 조성된 여러 건물이 발굴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위치 지명 이름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수도는 뭐 평양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요에 이제 평양이 고조선의 도읍이었던 왕검성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평양이 그럼 지금의 역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한인, 지방, 평양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전에 그 철원군에 여기가 뭐 고구려 수도가 이래 있었다. 이거는 좀 이상한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개풀 뜯어먹는 위키백과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고구려의 수도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역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은, 신라 경제공이 철성으로 개칭되었을 때 후기 삼국시대에 활의 후예들이 세운 고구려가 이곳에 정착하겠다.
1434년 조선 세종 16년에 명나라 현덕 9년에 경기도가 강원도로 바뀌었다. 자, 여기 보면 경기도가 강원도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게 조선의 세종 16년에 1434년도라고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한반도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서울 쪽이 보통은 여기가 경기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가 강원도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는 강원도는 이쪽 부분이 이제 강원도로 예상되고 뭐 경기도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강원도와 경기가 예전에는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강원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263년에 연해 명주도로, 강릉도로, 또 동주도는 교주도로 고쳤고 1338년 우왕 14년에 강릉도와 규주도를 합해 교주 강릉도로 하였다. 1391년 공양왕 3년에 철원, 여기 철원 나오잖아요. 앞전 설명은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철원, 영평 등을 떼어서 경기도로 이속시키고 강원도라 했다가 1395년에 비로소 강원도라 고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철원, 영평을 떼서 이제 경기로 이제 이속도 시켰다, 그리고 이 강원도라 또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가 이제 강원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1395년 태조 4년, 1395년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이때 4년에 비로소 강원도라 또 꽂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기도가 강원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만들고 그것을 한양을 지정한 것이 현재 강원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나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보면은 세계사 100% 조자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의 양주이다, 이 내용하고 일치하네요. 그리고 고려의 수도가 남경 양주이다, 이 내용도 일치하는 것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 경기도이고 그것이 강원도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지도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성이라 됐으니까 이것이 제가 강원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강원도, 즉 한양, 즉 양주에 이제 도읍을 내렸다,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나라하고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가 맞죠?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철원군의 이 자료를 봐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434년에 뭐 경기도와 강원도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보는데 여기는 뭐 1434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1395년이라고 태조 때에 비로소 또 강원도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키의 내용보다는 현재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강릉도라 했다가 그리고 1395년에 태조 4년에 비로소 강원도라 이제 바꿨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황성이 있고 태조 이성계가 이제 강원도 한양에 이제 양주를 두면서 그것을 이제 수도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문을 요래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어문에서 청나라 사실을 영접하는 조선국왕을 묘사한 그림이다. 자,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영어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영어문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여기 19세기 촬영된 영어문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흑백 사진이네요. 요런 이미지가 이제 영어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앞쪽에 보면은 또 다른 영어문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영어문과 이제 독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개의 기둥이 이제 영어문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독립문이 있죠. 이제 현재는 이 영어문 이 주축들도 이 독립문 가까이로 이동됐습니다. 옛날 위치가 아닙니다. 자, 아마 박정희 때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 돌 위치도 이제 이동된 것 같습니다. 그 사진도 있습니다. 공사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문에 청나라 사시는 영접하는 조선국왕 묘사한 그림이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영어문은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와 이제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이미지를 서로 받아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현재 영어문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요 앞쪽에 요문이 이제 영어문이 되고 그 뒤쪽에도 보면 한글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이 보이죠? 자, 이분이 이제 아국돈을 이제 영접하는 예,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영어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앞전에 말한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영어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이 아닌 경우가 되죠. 그러면은 현재 이 지점이 제가 공개한 여기 난징시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난징구, 홍무, 경성, 도지라는 자, 이 궁이 아닐까 이제 생각됩니다. 바로 요거지요. 바로 요 난징궁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